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혜 박병률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간만에 시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야구 이야기 하나가 추가됩니다. 근데 이게요, 야구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면입니다. 사회면.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젠 전이라고 해야죠. 그죠? 예, 롯데가 워낙 신속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롯데자이언트. 정말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든 아니든 떠나서, 정말 악마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관리를 못하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잘리게 된. 근데 이게 잘린 게 문제가 아니죠. 예,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봐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빵 가는 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서준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이야기라기보다는 사건 사고로 추가를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외부에서 소리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데요. 예. 녹화 중에는 좀 잡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좀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녹화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수업도 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뭐, 어저께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긴 봤는데, 잘 볼 리가 없죠. 그죠? 예. 뭐, 한 게 없으니까. 예. 이제 그렇고, 이제서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잘하면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3월이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 예, 또 나 혼자 한 번만 더 해봐야지 했다간 바로 수능입니다. 제발 20년 이상 지도했던 사람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도 저한테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되니까 요번에 망한 친구들은 제발 요번에 다시 한번 라인업 세팅해갖고, 좀 심기일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냐, 경성열? 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 좀 하다가 잠깐 끊고, 야구가 아닌 사건, 사고, 서준원 이야기까지 오늘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짐은 있었어요. 언제서부터 있었냐. 말도 안 되는 3.1절 연설 때서부터 이제 조짐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래요. 제가 꼭 예언 비스무리하게 하긴 합니다. 밖에 나가면 반드시 사고 터진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몸조심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전지전능해서 외국 언론들까지, 아니면 외국 정상들까지 마사지를 다 하던가. 자, 근데 외국이 뭐가 답답해갖고 우리 기시다바리 각하를 마사지를 해주죠? 마사지 해줄 일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만 나갔다 하면은 사고가 빵빵빵빵 터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뒷이야기가 더 터지는 맨날 이 구조가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 가서도 한번 그랬고, 날리면 사태도 있었고, 그렇게 몇 번 있었으면 뭔가를 더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더 이제 진짜 하다 안 되면 뭘 틀어 막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뭐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아니 뭐 사과하면 죽어? 근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시다바리 각하께서는 내가 사과하면은 난 죽는다. 안 죽어. 지금 이 상태까지 엉망진창이 된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대화해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뭐 이재명은 둘째치고요. 솔직히 말해서 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짐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료들 중에서 누구랑 대화해? 우리 기시다바리 각하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저 혼자 극우 유튜버 보고 가끔 가다가 더 위에 계신 분들 뭐 천공이나 줄리한테 꾸사리 먹고 이게 소통의 다 아닌가요? 요번에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공이 뭐라고 얘기한 그대로 얘기한다. 일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한다. 또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못 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 그분들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군사 독재 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얼빠진 새끼들이 그러는데 저 사람들 저거 직업이고 버릇이다. 야, 그건 성직자에 대한 모독이야. 한번 그렇게 해갖고 세상을 바꾸면 그런 분들은 야 이제 재미 들렸다 또 해야지. 야 그분들이 무슨 태극기 부대냐 뉴라이트냐 아니면 뭐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냐. 한번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더 하기 싫어해요. 예. 자기들이 나서서 뭔가 한다는 게 좋지 않다는 거 본인들이 더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얘기에도 그게 나와요. 이태원 참사 때도 너무너무 분노했지만 한 번 더 참았다. 예, 사실은 그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분들은 그런 이태원 때 나서셔야지 이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계시길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먹었었어요. 왜 이때 안 나서냐. 근데 이번에 3.1절 이후 한일 굴욕 외교, 이 기시다바리 외교 이후엔 이제 이분들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단순히 이게 감정적인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러다가 나라 거덜내게 생겼거든요. 본인들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그 을사늑약급의 이거는 진짜 개 헛발질입니다. 가서 해준 게 어두운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라도 물어봅시다. 뭐 얻었어요? 뭐? 심지어 그걸로도 구락같더만 그 일본 학생들이 드디어 우리나라로 수학여행 오고 있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랑 일본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랑 정기 교류하는 거라면서. 야 이 조선일보 니네가 신문사냐 진짜? 진짜 계란 한 판만도 못한 새끼들. 에휴 정말. 그랬더니 더 웃긴 건 뭐냐, 그거를 또 다 따라서 냅니다. 진짜 신문들 이러면 안 돼. 신문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야 남들이 일면 내도 우리는 다른 일면이 있어. 옛날 신문사는 그런 거라도 있었어요. 예? 제가 20대 30대 때. 근데 요즘 신문사들은 왜 그래? 진짜 뭐 편집국장들끼리 밤새 술 먹었어? 아니 어떻게 그 별것도 아닌 일본 고등학생이 우리나라 수학여행 오는 게 모든 신문 일면으로 장식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시다발이 각각해서 더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뭐 하냐고요. 이러면 뭐 하냐고. 밖에 나가면 다 뽀록 나는데. 예. 바깥에 언론사들은 답답할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냉정하게 말하면 야 한국 대통령이 계속 아니라 그러는데 야 그럼 멍게도 한번 터트려보고 독도도 한번 터트려보고 다 터트려보자 후쿠시마까지.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신났죠 지금. 야 계속 아니래. 예.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다른 어떤 시사 방송 내지는 시사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저는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정권이 얼마 못 갈 거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컴퓨터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좀 적어봤는데 그 제가 여기다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예. 매일신문에서 멍게 기사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 멍 개소리. 예, 멍 띄고 개소리.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태조왕건 장항선 형님이 막 일멍 개소리야 뭐 이거죠. 예, 요거를 패러디한 건데 이 매일신문이라는 어떤 데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엄청난 꼴보수지입니다. 꼴보수지. 어디를 기반으로 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근데 여기서 멍 개소리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 지금 우리 기시다바리 정권의 지지 기반은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여론조사에 나온 거니까 60대 이상 무직 TK예요. 여기가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김기현 당대표 뽑을 때 유감없이 말이 됐죠. 야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심지어 JMS까지 이번에 당원 미친 듯 가입했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당대표가 뭐 한 게 있다고 53%의 52%인가 53%의 지지로 당대표가 됩니까? 뭐 한 게 있는데요? 울산 KTX 철로 휜 거? 그 고래고기 사건? 그게 당대표 깜이나 됩니까? 빵에 갈 사안이지? 네. 그런데도 52, 3%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당대표 선거는 하나만한 선거였다는 거죠. 이미 다 세팅해놓은 선거라. 그런 건 과시가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닌 무대 갔을 때, 그 대표적으로 외교 무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TK의 어떤 그 TK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기로 소문난 매일신문에서 멍 개소리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야, TK라고 무조건 너 안 밀어줘?
라는 경고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소문이 파다예요. 무슨 소문이 파다하냐. 이번 총선 때 TK 싹 물갈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럼 누구로 물갈이 될 거야? 다 자기가 믿을 만한 검사나 측근들로 물갈이 된다. 그러면 아마 TK 분들 이건 좌시 못 하실걸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일 미래기금이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 경각화의 성과죠. 뭐 일단 한국 기업이 좀 내라. 일본도 기금 참여할 거야. 응? 근데 일본은 지금 기금 참여 한단 말도 없고 일본이 왜 참여해요? 저라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만 족치고 있는 거야. 아, 빨리 내. 아, 빨리 내. 위안부 기금 빨리 내. 근데 일단 삼성이 안 내기로 했습니다. 안 내? 안 내? 왜? 삼성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전 정권에서 말 줬다가 잣될 뻔했어요, 진짜. 근데 말 줬다고 이재용 빵에 쳐놓던 수사팀이 바로 박영수 윤석열 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제드래곤이 내고 싶겠어요? 내기 싫죠. 당연히 내기 싫죠. 첫 번째는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그 정말 막 나가는 정권이 믿는 구석은 결국은 외세하고 재벌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재벌 중에서 삼성이 벌써 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개 5년짜리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센 게 1년차, 2년차인데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재벌들이 딱 보고 야 삼성 안 한대. 그거 어느 재벌이에요? 슬슬 재벌들도 이 정권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하고 똑같죠. 다만 그 시점이 박근혜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것뿐.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완전히 물먹었어요. 예. 우리 뚜껑 선생님께서. 왜? 헌재에서 뭐 말은 그래. 국민의힘 지랄지랄 5대4다 어쩌고저쩌고. 야, 그게 중요하냐? 이 한동훈이 왜 물먹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문통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이제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권을 더 완벽하게 박탈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갖고 이제 무소속이 되면서 왜냐면은 이 법안도 통과하는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죠. 요즘은. 그죠? 그래서 요 앞부분 이걸 그냥 대충 소위라고 할게요. 소위 상임위 본회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위 통과를 하려다 보니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 몫의 소위 의원이 돼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회가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는 게 맞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이가 없는 게 이거를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갑니다. 권한쟁의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얘네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닌데요. 내지는 이건 우리 건데요. 즉 부처끼리 아니면은 권력기관끼리 우리 몫이냐 남이 몫이냐를 갖고 싸우는 거를 권한쟁의라고 해요. 저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한뚜껑 장관께서 진짜 헌재에다가 시비를 털고 싶으셨다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왜냐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위헌법률로 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걸 권한쟁의를 합니다. 권한쟁의 했다는 건 뭐냐? 이거 의도가 빤한 거예요. 뭐냐면 야 검사님들의 신성한 권한에 감히 국회가 침범을 해? 이거 좀 가려줘 헌재.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건 심지어 각하됐어요. 각하란 뭐냐? 야 이건 찬반 다룰 사안도 안 돼. 꺼져. 자 한동훈도 잣된 거죠. 왜? 이쯤 되면 이건 법무부 장관 너 벗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안을 갖고 첫 번째 이게 헌재에 갈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 알겠죠. 아는데 힘과시해본 거야. 야 나 한동훈인데 헌재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헌재가 왜 해요? 헌재가 왜 해? 야 조선 제일 뚜껑 헌재가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건방짐이 하나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더라도 위헌 법률로 할 건지 아니면 권한쟁의로 할 건지 그거조차 구별을 못한다? 이건 무능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한 뚜껑,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전공한 사람이니까, 아니, 이걸 왜 헌재에다 하지? 아무리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거 안 될 텐데,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옷 벗어야죠. 야, 한동훈. 빨리 그 태영 하나 쫓아내고, 거기 국회의원 될 준비나 해. 너 꿈이 그거잖아. 그러다가 또 국회의원 적당히 해먹다가 사퇴해갖고 대선 나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헌재에서 이걸 깐 거예요. 그러니까 국진막지 개거품을. 헌재가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사법적인 기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야, 그러려고 만든 게 헌재야.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해도 되는 기관이에요. 법원 중에. 그렇게 따지실 거면 검사나 대법관들, 판사님들이나 정치적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법원도 정치적 판단한다는 거 세상이 다 하는데 왜 니들한테 불리하게 나와서? 근데 야, 국진들아, 생각해보자. 이게 니들 뜻대로 될 판결이었니? 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요번에 간만에 만장일치로 두 개를 택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양곡법.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건들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 80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기동민,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를 당한 게 본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적들의 정치 공세라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당직이라던가 이런 거 사퇴하지 말고 그냥 가라. 자,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 집에서 또 뭐라 그러냐. 이게 국회 독재랍니다. 양곡법 통과한 게 국회 독재죠. 그리고 독도에 한번 가보겠다. 이것도 민주당의 독재래요. 야, 그러면 독도 안 가고 그럼 어디 가야 돼? 응? 태극기 들고 독도 가는 게 독재면은 그러면은 뭐 일장기 들고 닭게심하러 가야지. 그게 구국이냐?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니들도 어차피 기시다발이 각각 버릴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아니, 저라면요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이쯤 왔잖아요. 캐비넷 깔려면 까. 왜? 지금부터 캐비넷 까갖고 수사 들어간다고 쳐요. 1년은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국짐, 니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응? 니들 중에 뭐 약점 잡힌 게, 약점 잡혔겠죠. 그러나 그게 뭐 문제가 돼? 별 문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질질 끌다 보면 총선이니까. 야, 니들도 정신 차려. 아니, 태극기 들고 독도 간다는 걸 독재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민주고 뭐가 국입니까? 그리고 양곡법 이거 거부권 행사한대요. 거부권 왜 행사하는데? 농민은 사람 아니야? 제가 오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체표 동의안 때 민주당 내에서 거의 한 20표 이상 반란표가 나왔죠. 그죠? 예. 근데 요번 양곡법만큼은 169표가 딱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 전원. 이거 왜 이럴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농민들 거 갖고 시비 털 수는 없겠죠. 저 조정훈이 같이 정신 나간 새끼 아닌 이상. 그리고 걔야 뭐 이미, 걔하고 아마 우리 이상민 옹께서는 이미 국신 가려고 슬슬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아, 민주당 수박들이 지금 주로 있는 지역 기반이 어디냐? 바로 농민들이 많은 곳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오픈 거죠. 그죠? 예, 농민 여러분, 특히 뻔한 거죠.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 쪽에 그 지역구 있는 분들, 요번에는 좀 수박들 좀 걸러냅시다.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다른 시사 프로나 이런 데서 다른 건 얘기 많이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멍 개소리하고 삼성이 거부한 한일 미래기금, 그리고 한 뚜껑이 요번에 물 먹은 게 왜 심상치 않은 거냐, 그리고 독도에 태극기 들고 하면은 그게 독재냐, 이 멍청이들아. 예, 요렇게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나중에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사안 모아서 한번 또 시사 얘기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 기시다바리 정권 아래서는 시사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예.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야구 얘기가 아닌 사건 얘기 서준원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자, 야구 선수 얘기를 사건 사고로 다룬다는 거 이게 참 네. 만약에 제가 더치아라 TV를 예전에 했다면 아마 이거는 거의 그 강정호급 사건이 아니었냐. 야, 강씨 유튜버로 입 털지 마. 알았어? 너는 절대 야구판 얼씬거리지 마라. 슬슬 또 감나라 배나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음주운전 3번인데 마지막 3번째 자리 바꿔치기. 뭐 물론 그 어저께 괜히 미쳐갖고 내가 뭐라 그랬어? 왜 했던 장재원의 아들 노엘이라는 애가 또 그쪽 분야의 선구자긴 한데 노엘보다 더 선구자가 너잖아. 어이 강정호 안 그래? 내가 레벨을 좀 나눠줘. 추신수 얄미워.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어. 양신 요번에 삽질 많이 했어.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어. 강정호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너는 입 아가리 싸물고 있어. 좀 제발. 너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안 한 거야. 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피츠버거 아니었으면 넌 이미 인생 잣됐어 임마. 알지? 경기 끝나고 몸과 마음이 울적해서 흑인 여성 불러서 뭐 했냐? 거기다 뭐 했어? 근데 이 비슷한 일을 서준원이가 해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건 한 거지만 안 한 게 보도가 되면 법적 대응 해. 저렇게 바본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면 모든 게 더 까이게 돼 있어 이 멍충아. 이 사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새끼 연말에 또 훈련하다가 술 땡겨갖고 술 처먹다가 뭐 여자애 하나 꼬셔갖고 그것도 나쁜 짓이죠 당연히. 왜 서준원 나이는 어립니다만 이미 유부남인데다가 애도 있어요. 근데 야 오늘 오빠하고 뭐 연말인데 뭐 즐겁게 콜? 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제가 저희 더치아라 멤버들한테 한번 반응을 쭉 올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982는 저보고 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 이 새끼가 내가 무슨 전문가야 이 새끼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 미성년자 유인 약취. 그럼 이건 뻔한 거거든요. 미성년자를 돈으로 유인한 다음에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조금 이따 밝혀진 거 보니까 우리 형님 이거 엠번방이에요. 그 짓 한 거예요. 서준원이가. 자,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둘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전자였다면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도 정과예요. 왜? 이런 사안이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정과는 정과입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거? 빵에는 안 갈 수 있어요. 또 합의 보고 뭐 선처를 바라고 이러는. 근데 이게 이렇게 엠번방 비스무리한 성격이 되면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내게 해갖고 그걸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정도까지 오픈이 된 것도 좀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뭘 다퉈봐야 되느냐. 이거 쉽게 말하면은 그 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예, 수사를 유포한 거니까 수사한 사실을. 그죠?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 뭐 민주당이나 조국 조민 털리는 거에 비하면 뭐 털리는 것도 아니죠 이건. 근데 이걸로만 유출을 해보면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서준원이가 정말 악마여갖고 야 사진 보내. 그리고 나 이거 뿌릴 거야. 너 빨리 돈 내놔. 근데 그렇게까지는 했을까요? 오히려 여기일 경우가 있겠죠. 사진까진 보내. 근데 알고 봤더니 야구 선수시라면서요. 근데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다 캡처해갖고 근거 다 남겼어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게 억울하겠죠. 그게. 제가 추정하는 건 거기까지요. 근데 아마 거의 맞을 거야. 준원아. 그지? 예.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멍청하다고 욕먹는 거야. 몰랐어? 그런 사진 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라는 거 몰랐냐고. 걔들이 왜 순순히 보내줬을까? 네? 뒤에 삼촌 끼고 뒤에 정말 온갖 그거 다 있었을 거예요. 이해한다고. 사적인 영역에서 남자로선 이해해. 근데 이제서부터는 너는 잣된 거야. 사진 받았잖아. 나는 하나만 빌게. 준호나 다른 사람이랑 보고 낄낄대고 유포했으면 넌 진짜 좆된 거야. 그 사진 받은 사람까지. 오히려
네가 너 혼자 갖고 있었을지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 동료 선수한테 또 뿌렸을지 그럼 그 동료도 좆되는 거야. 응?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솔직히 말해서 서준원이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얼마고. 돈은 문제가 아니겠죠. 투자한 시간 그리고 그 쌍욕을 먹어가면서도 저 새끼는 게으른 천재다. 쟤는 안 된다. 쟤 봐라. 뻑하면 술 처먹고 뻑하면 살 피둥피둥 쪄갖고 오는 거 저거 안 된다. 그거 다 인내하면서 키운 시간이 저 같으면 더 아까울 것 같아요. 솔직히 서준원이 결혼할 때도 말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원래 사귀던 동갑내기가 있었는데 서준원이가 술 먹고 미쳐갖고 뭐 연상의 여인한테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해갖고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혼은 했고 그래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 뭐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정신 차리고 잘 살려나 보다. 그게 이거야? 응?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LG 팀을 응원하니까 우리 엘모 팀에도 지금 최강야구에도 나오는 뭐 선수들이 뭐 하이데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뭐 이렇게 뭐 부킹을 하려다가 헌팅을 하려다가 그건 낭만이야 낭만. 예. 그건 정말 낭만이에요. 아 왜 그러냐 도대체. 응? 아니 이거는 팀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요즘 야구 분위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지 않지만 야구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벌써 뭐라고 나와. 야 야구 안 그래도 악재인데 이런 악재가 터져. 이게 왜 야구 악재예요. 서준원이 악재지. 어느 조직이나 그런 선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야구 망하기 바라면서 고사 지내는 새끼들은 좀 입 좀 싸물고 있고 강정호랑 나란히 입 싸물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냐면은 뻑하면은 우리의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수업 빼달라고. 이런데 수업을 어떻게 빼? 이런데 수업을 어떻게 빼냐고. 그리고 학교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면요 차라리 그 고등학교에서 미리 체육학과나 뭐 체육 마케팅 과정 연다 생각하고 기본 인성하고 그런 거 공부시키세요. 예, 그럼 공부할걸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네 예체능 왜 하니?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 사기치지 말고. 저는 운동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술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몇 명이나 될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악마의 재능만 있잖아. 그러면 서준원 꼴 났나? 얘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협박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도 말하네. 구단에도 말하네. 에이전시한테만 말했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걔네들한테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 혼자서 바둥바둥 됐다. 저는 이게 더 짜네요.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게 어떻게 너 혼자 해결이 되냐. 에이전시 뭐 하려 뒀냐. 그래 가족까진 이해한다 내가. 부인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겠지. 그런 사고를 쳤으니까. 그 에이전시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지. 차라리 구단한테 얘기를 하던가. 야 그러면 강정호한테 좀 배워. 피츠버거가 해결해 줬잖아. 강정호가 미국 사고 친 거. 뭐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하면 빵갈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구단들도 그리고 학교 체육도 이럴 거면 정말 차라리 얘네들 어차피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니네 공부 안 하고 체육 쪽으로 풀어먹고 살 거나 사회체육 쪽으로 풀어먹고 살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그거 이수하게 하십시오. 그거. 네. 그게 빠를 것 같아요. 공부는 하기 싫고 대충 뭐 했으면 좋겠고 인성교육은 받은 바 없고 이런 사고 터지죠. 여보다 아무튼 서준원이가 정말 빅사고 대형사고 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과연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 왜 운동한 애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근데 운동한 애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한다, 그럼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까지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방법 없죠. 그죠? 그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예능 프로에서 그 채널 A의 하트 시그널하고 강철 부대? 강철 병사? 뭐 있죠, 그거. 예. 앞으로 12년간 학적부를 다 본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들도. 이제 KBO나 대학야구나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예, 야, 내가 뭐 하고 싶으려면 어릴 때 사고 치면 안 돼. 예. 박연진처럼 살면 좆된다. 라는 거를. 예.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어떤 공부를 시킬 것인가. 이것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야구 이야기가 아닌 사건 사고 이야기 서준원 평까지 해서 예, 오늘 보내드릴 방송은 예, 오늘이 금요일 지금 이제 점심시간 거의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만나게 되셨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또 편집 후닥닥 빨리 해갖고 예,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쯤에는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소율 간식 해갖고 10,000원 보내주신 예, 이름을 안 밝히셔갖고 예. 아무튼 소율 간식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이제 곧 시즌 개막이니까 예, 한번 또 시즌 개막 전 또 체크해봐야 될 소식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준호 것만 빼갖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건 다루기도 민망한 사안이어서 그렇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다바리 아저씨 안 되면 그만하라니까 빨리 뚜껑하고 나란히 물러나세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위크엔드 되세요.